여기가 옛날에는 처음 개발지가 돼서 땅값이 쌌다는 거야. 여기는 성북동이 아니었고 성북리였다고. 여기 성북리인가 뭐 그래. 그래서 쌌는데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저희 예술가들이 많이 왔어. 여기 저희 박태원 씨 있었고. 그렇지. 어렴풋이 나는 어렸을 적에 이제 너댓 살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6.25 때 2번 뵌 거. 그러니까 총 나로서 한 3번 뵀나? 그 양반은 이 키가 우선 6척이었어. 키가 훨씬 크고, 그리고 피부가 희었어요. 아주 희었다고. 그리고 눈이 쌍꺼풀이졌고, 굉장한 미남이었어, 하여간에. 근데 그 품위가 있는, 그 기품이 있는 그런 미남이었다고. 고아가 된 것이, 이모가 12살 때, 그리고 이제 외삼촌 9살, 우리 어머니 3살 때 고아가 됐어요. 우리 외삼촌이 자기 고향이 철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때 보면 난 고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쓰는 데도 있어. 어렸을 적에 그 이모하고 이 외삼촌의 아명이 있었대. 아명. 애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이하고 천국이었다는 거라. 이모는 일본서 났고 외삼촌은 천국서 났다는 거야. 그럼 삼남매 이름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천국이고, 이걸 보면은 그 국권이 망할 적에 그래도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고 정말 풍찬노숙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집안 망해, 몸 망해, 결국 그러다가 타국에서 객사라고만 그런 이 이름 없는 우국지사의 그 일생의 그 기구함을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우리 그 외삼촌의 글에 사상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서부터 그 정치적인 그러한 심적인 무장은 돼 있었던 사람이야. 이게 잘 알겠지만 이 집을 자기가 그 철원에 고가를 헐어다가 졌어요. 옛날 집의 기품이라고 그럴까? 그런 것을 살렸죠. 그래서 한국 건물의 기품, 선비다운 그런 기품. 조선 건물에서 우선 땅 위에다가 돌을 놓고, 그 다음에 나무 기둥을 놓고, 그 다음에 흙을 얹었다 이게 얼마나 친자연적인 거냐 이거지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창씨개명을 끝까지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였다 그 당시에서는. 왜 그러냐면 그때 일제 말기에는 배급을 안 줬어.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. 그런데다 애들 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에서도 맨날 이 핍박을 했고. 그러니까 창씨개명 안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. 근데 끝까지 창씨개명을 안 했어요. 일본에 대한 혐오감은 아주 강해가지고 해방전후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붓을 꺾고는 들어가잖아요. 그 붓을 꺾은 이유도 문장 지르는 걸 갖다가 이제 정주영 씨하고 같이 했단 말이야.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학 잡지로 쓴 제일 중요한 잡지였고, 거기를 통해서 가령 청록파가 나왔단 말이야. 이목인이니 뭐 최태영이니 곽가신이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외삼촌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소설가로서 등장을 했던 것이고, 나중에 이제 20년대 카프니몬이 나왔을 때 거기 가담 안 하고 오히려 거기 반대되는 30년대 구인회라는 걸 만들잖아요. 구인회라는 것을 좌장을 했지만은 신문에서 자꾸만 구인회를 갖다가 욕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? 우리는 만나서 글 쓰는 얘기 한다. 우선 글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. 그래서 글 쓰는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게 있냐 그런 변명을 한 것이 있어. 글이 우선 제대로 돼야 거기에 사상성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지.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친일적인 글을 한 2편 써요. 그 당시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고 그러다가는 그것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못할 짓이니까는 붓을 꺾고 이제 안엽으로 도망가죠. 그게 43년에 가는데 43년에 그때 이제 거기로 도망가면서
자기 생각은 한 1년 내지 2년이면 1년 정도면은 일본도 망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. 근데 1년이 아니라 한 3년 갔잖아.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돈 갖고 같은 것도 다 써먹고 그리고 혼나고 낚시질 갔다가 순사한테 만나서 그 모욕당하고 한 것이 그것이 이제 그 해방 전후에 그런 데 나오지. 예.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작가들의 경우에서 보면은 드물게 이 양반이 아이러니를 여러 번 씁니다. 달밤이라는 그 이 단편에 보면 황수건이라는 바보가 나오는데 이 동네 바로 그 바보예요. 이 성북동을 더 시골이란 느낌을 풍기게 해줬던 건 황수건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죠. 여기가 저 군안 서대문 거리 안쪽 거기서 오신 대립쇼? 네, 그렇소. 신문이요? 아, 그런 걸 사흘씩이나 헤맸네. 저 아래쪽에만 가 찾아주죠. 제기. 선생님이 나간 새에 정확하게 방문했는데 손님을 안 치고도 글쎄 자기도 떡하니 마주앉아. 이런 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앞에서 자꾸 일부만의 연습을 하였을죠. 센세이 어여 그날마스까 아베가 프리마스까 유키가 프리마스까. 자아간도 인정이라 처음에 웃었는데 수업 좀 치는 것도 이제 채 고장난 유성기 마냥. 센세이 어여 그날마스까 아베가 프리마스까 유키가 프리마스까.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 장학간도 선생들도 다 알렸었죠. 푸른 눈물인가 한숨인가. 그 작중인물, 그 못난 작중인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 그런 것이 남달랐어요. 그냥 무슨 뭐 정말 항일 정신 뭐 그래가지고서 이런 무식한 놈들 나라 망한 것도 모르고 그 노래 부르고 좋다고 한다고 매도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. 의선지 사실 처음에 갈 적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저 정세를 보러 간다고 해서 갔거든. 살러 간 것이 아니었다고. 그런데 가니까 이북에서 그냥 확 잡은 거야.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로선 최고의 대우가 뭐였냐면 소련 그 방문단에 그 보내는 거야. 그래서 소련 방문 가가지고 그 유명한 그 소련 기행을 썼단 말이야. 소련 기행을 쓰고 소련에 확 반한 거야. 그래가지고서는 나 여기 안 겠다. 그러고서 편지를 여기다가 남쪽 그 문우들에게 편지를 썼어요. 나 이제 여기서 남겠다. 두 번째 여기 이제 오셨을 때는 역시 머리는 조금 씩씩하지만은 그리고 주름이 있지만은 역시 그 기품 같은 것은 있겠지만은 의복이니 뭐 이런 것이 옛날 그렇게 그 말쓱하게 입었던 거에 비하면 아주 허름하더라고. 그 6.25 때 뵀을 적에는 외삼촌이 이쪽 텐마루에 나와서 저쪽 산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. 지치고 피로한 표정이. 그게 그 승리한 군대에 그 따라온 그 소위 그 선공작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전혀 아니더라고. 근데 그때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잘못 왔다는 것을 속으로 느끼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했고, 그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만나봤다고 하면서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거다 그 말로서 끝나더라고. 그 난 참 그게 어렸을 때 내가 11살이었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. 그렇게 포스터마다 그냥 뭐 불세출의 영웅이고 절세에 뭐 혁명가고 뭐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. 그렇죠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 때문에 고초를 당했어요. 경찰서 끌려가서 뭐 매도 많이 맞고 뭐 한 달씩 두 달씩 그 구류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던 외삼촌 책을 전부 끌어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. 그 참 그때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원고지도 있었고 원고 쓰던 거 그거 다 태워버렸다고 우리 어머니. 그런데 소련파가 그
나중에 숙청당해서 다 죽어버리잖아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받았을 적에 뭐 어디 교정원으로 뭐 지방신문사 교정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탄광으로 갔다가 어쨌든 최후는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.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어머니나 외삼촌 얘기를 하면은 감정 절제가 안 돼요.